안녕하십니까. 티칭마스터즈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장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전시가 완전정복에서 연시조 편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시조 중요하죠. 왜? 최근 수능에서 가사하고 시조가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출제되고 있죠. 아시죠? 이번에도 관동별곡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시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역시 가사 혹은 시조, 평시조 나왔으니까 이제 연시조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연시조를 한번 싹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연시조의 효시다라고 할 수 있는 강호사시가입니다. 또 효시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효시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죠. 우는 화살, 전쟁의 시작은 효시죠. 퓨.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강호사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을 읽어보기입니다. 선생님은 일반 그냥 다른 선생님들처럼 작품을 막 설명해 주는 거 글쎄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의 입장에서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눈높이에서 맞추고 읽어보고 나서 선생님 나름대로의 분석을 첨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왜 작가는 이런 작품을 썼는가, 작가의 삶까지도 한번 플러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방적인 내용 분석은 뭐 자습서 보고도 혼자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자, 이 작품이 수능에 딱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이렇게 딱 나왔다 이겁니다. 무작정 읽어보는 겁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봄이죠. 강호는 글쎄요, 강과 호순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미친 흥. 미쳤나? 흥이라는 건 신나는 거죠. 절로 난다. 봄이니까 신이 나네? 뭐 요 정도. 그쵸? 탕료개변의 금리너 안주로다. 탕료개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왜? 모의고사에 나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밑에 백설표 주고 해석 나갑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막걸리를 먹고 시냇가에서, 그죠? 시내개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시내개. 청산리 벽개수야. 그죠? 벽개수 할 때 개. 시내개자고 변은 주변이잖아. 탁은 이제 막걸리 할 때 탁주의 탁이죠. 그죠? 아무튼 그런 거는 뭐 알면 좋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금리너 안주로도, 금리너는 뭐 어니까 물고기겠죠. 쏘가리인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로 먹고 있네요. 그죠? 막걸리 마시면서요. 이 몸이 한가움도 역군운이셨다. 내 몸이 한가하대요. 역군운이셨다. 이것도 역시 해석 글쎄요. 잘 모르겠죠? 일단은 뭐 임금군의 은의 은자인데 또 역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금님 은혜다 정도. 만약에 이것도 해석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대충 보니까 결국 강가에 봄이 왔고 신났네. 막걸리 마시고 쏘가리 안주 먹으면서 한가한 건 임금님 은혜.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역시 정리해보자면 강호라는 것은 이제 강과 호수로서 대유법입니다.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 자연에 봄이 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계절적 배경에 무조건 네모라든지 자신만의 기호를 치자. 선생님이 강조했죠.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역시 흥, 신나는 거 정서죠, 그죠? 탕료개변 아까 말했습니다. 막걸리를 먹고 시냇가에서 쏘가리를 안주 삼고 한가하험 역시 정서, 직접 간접, 그렇죠? 직접 표출입니다. 역군은 이셨다. 임금님 은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하자? 상황, 정서, 태도, 표현성의 특징으로 정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을 연시조 중에 한 수 한 수 다 상황, 정서, 태도 해보는 겁니다. 제 수업을 듣기 전에 상황, 정서, 태도 정리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제 수업의 프린트 다 지금 링크 해놨으니까요. 먼저 예습이 중요합니다. 상정태표 정리하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화자는 시냇가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있다. 맞죠? 맞죠? 공간 어디야? 시냇가. 무엇을? 술과 안주를 언제? 봄에. 맞죠?
자, 그래서 정서태도는 한가함이죠. 그 다음에 임금님을 뭐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으로 대유법 볼 수 있고요. 정서의 직접 표출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혹은 이거죠. 그 다음에 계절감, 봄 맞습니다. 대놓고 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수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석 보시고 항정대표 같이 분석해보는 거,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수능 때 고전시가, 낯선 고전시가 혹은 아는 고전시가 나와도 수능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강의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예, 저만의 이런 스타일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수 갑니다. 강호에 여름이 듭니다. 여러분 읽어보는 거예요. 여름이 뭘까? 여름이 아까 봄이 있었으니까 여름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죠? 초당에 일이 없다. 초당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이 없으니까 좀 일이 없네. 심심하겠죠?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이런 거 읽을 줄 아시죠? 이거 아래야. 나나 의 정도, 아나 의 정도로 읽으면 됩니다. 믿음직스러운 파도, 강의 파도죠. 그죠? 보내나니 바람이다. 바람을 보내네. 이 몸이 선을 해 음도, 선을 한 거네. 그죠? 임금님 은혜다. 그러니까 대충 강호의 여름이 왔고 한가하고 강가가 바람을 보내네요. 강의 파도가 서늘함도 임금님 은혜. 요 정도네요. 그죠? 그래서 역시 여름 계절적 배경이고 초당이라는 것은 뭐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별채입니다. 양반들이 이렇게 자연에 기거할 때 이렇게 정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집인데요. 이게 별채입니다. 다산초당이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서늘함도 역군이셨다. 요 서늘이 이제 차가운 시원한 건데 이런 것 정서는 아니지만 감각을 통해서 뭔가 한가로 뭔가 시원함 이런 걸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죠? 정리해 볼까요? 화자는 초당에서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가함, 그래서 서늘함, 감각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 강조해 봅니다. 역시 임금 예찬이었고요. 대유법, 그 다음에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했고 계절감이 드러난다. 언제? 여름.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봄, 여름이네요. 그죠? 당연히 안 봐도 삼수에는 가을이 나오겠구나. 그렇죠? 자, 강호에 가알이 드니 가을, 뭐 여러 가지로 읽는 가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래가 예전에는 아로 읽다가 아으로 읽게 되는 거 아시죠?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고기마다 살져 있다. 살져 있는 게 뭘까요? 살지다, 살지다. 그죠? 뭐 살이 찌다 정도가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 띄어. 자, 띄어. 이런 거 어두자음근은 뒤에 거를 된소리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흘리 띄어 더디어 두고. 소정이니까 뭔진 몰라. 근데 작은 거야. 그죠? 그물을 실었어. 그물을 실을 수 있는 거는 뭐 배 정도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띄어 던져두고 흘러가지고 띄어서 던져두고 던져두고 정도겠죠? 이 몸이 소일의 엄도 역군은 이셨다. 소일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모의고사에서 역시 백설표 나갑니다. 이것도 한가함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정리해보면은 가을인데 고기가 살쪘고 배 타고 뭐 금을 던지고 한가함도 임금님 은혜다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역시 가을 나오고 살져 있다라는 건요. 고기가 살쪄 있다. 그죠? 예, 통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시에서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고기에 살지다.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풍요로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정은요. 작은 배입니다. 자, 배를 나타내는 한자 정이 있습니다. 정. 잠수정. 그죠? 잠수정. 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 있죠. 함. 전함 같은 거. 함. 그 다음에 배선자 있습니다. 선. 유조선. 그죠? 그 다음에 주자도 있어요. 주자. 뭐 노아의 방주 할 때 주자. 그죠? 그래서 그런 정, 함, 선, 주 나오면 배구나라는 거 알아두는 센스. 아시겠죠? 알면 도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일도 역시 한가로움이니까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고요. 한가하고 임금님 예찬 역시 대유법, 계절감 드러납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표현상의 특징은 없고요. 단,
지금까지 1, 2, 3수를 관통하고 있는 표현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삐리리 강호에 삐리리더니 삐리리 이 몸이 삐리리함도 역군운이셨다. 즉 강호와 역군운의 어떤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유사 통사 구조의 반복 혹은 유사 문장 구조의 반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시적으로 각 연의 어떤 그 규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게 수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역시 눈으로 읽어봅니다. 강호의 겨월. 겨월이 뭘까? 아까 봄, 여름, 가을이었으니까 겨울이겠죠. 눈이 내렸네. 깊이. 이거는 이어적기죠. 그죠? 눈의 깊이가 자히 남다. 자, 이 자 정도는 여러분이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죠. 한 자는 30cm. 그죠? 삿갓 빗기 쓰고, 삿갓은 김삿갓이니까 삿갓 모자 같은 거겠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어졌기네요. 누역이 뭔지 모르겠지만 옷이네요. 만약에 모의고사 나오면 역시 해석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 몸이 칩지 아니해옴도. 자, 삿갓 쓰고 누역 입고 칩지 아니해옴. 칩지 아니해옴 뭔가 춥다 비슷하니까 그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임금리문에다. 역시 보면 겨울 제시됐고 눈,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 있네요. 자는 아까 얘기했죠. 30cm. 그래서 자척입니다. 한 척, 한 자 똑같은 거예요. 30.3. 성인의 팔꿈치니까 외워야 되겠죠? 알면 유리한 거고 한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삿갓을 빗기. 요 빗기라는 표현 외워야 됩니다. 비스듬히. 그죠? 검은 거 빗기 차고 비스듬히 칼을 빗기 차고 그죠? 빗기 잘 나옵니다. 빗겨 빗기 비스듬히. 누역은 도롱인데 뭐 이렇게 긴 나뭇잎을 엮은 어떤 뭐랄까요? 우비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입으면 조금 더 따뜻할까요? 글쎄요. 어쨌거나 춥지 아니함도 역군이셨다. 춥지 않고 따뜻해. 이런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화자는 눈이 와서 도롱이를 입고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온함 정도. 안온함은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 따뜻한 느낌이니까 춥지 아니한 거. 그 다음에 임금 역시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강호사 시가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노로 한번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선생님과 비슷하게 해석을 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선초 좌의정 정도 했던 사람입니다. 뭐 다 한 거예요. 왕 빼고 다 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최초의 연시조,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물론 이제 고3은 안 중요하고 고1, 2는 요 정도 알아야 됩니다. 최초의 연시조. 연시조가 뭔지 알죠? 평시조가 여러 개가 묶여있는 걸 연시조고 내용적으로 연관성, 유기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호한정, 강호연군가. 한정은 한가로운 정서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한가로움. 자연 속에서 편안함, 양반들이 느끼는 편안함, 이런 거 정도입니다. 연군이라는 것은 임금님을 사랑한다죠. 왜? 역군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강호한정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왜? 연정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죠? 이것은 면왕정가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주제는 강호한정 혹은 강호가도다. 강호한정이나 강호가도는 사전적으로 비슷한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맹사성 정도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문신이고요. 고려 말에 급제했고요. 처음에는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예요. 그래가지고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가 사이가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성계한테 등용이 안 됐다가 결국은 등용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세종 때 좌의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바로 밑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공부한 학생은 알겠지만 2009년 수능도에 수능 인문에 세종이 태종실록을 보려고 했으나 신하들이 말렸다, 이런 지문 나옵니다. 공부한 학생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 맹사성입니다. 태종실록을 맹사성이 이렇게 집필을 담당했거든요. 그거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스님과 일하고 유명합니다. 맹사성이 젊을 때 스님에게 뭔가 도를 물어봤을 때 스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더니 맹사성이 스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님한테 혼났다. 그런 뭐 내용인데,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지고 효성이 심하고 지극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특히 맹사성은 소를 타고 다니는 걸로 유명합니다. 말을 안 탑니다. 그만큼 검소하니까 아까 강호사시가 같은, 은퇴하고 나서 강호사시가 같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초니까 연시조, 최초의 연시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요. 기출맛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 물론 수능은 아닙니다만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왔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강호사시가와 면항정과 복합지문이었어요. 자, 강호사시가 설명 안 합니다. 자, 탕류개변, 금린어, 역구는 흘리, 누역, 자희 이거 보십시오. 다 보충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단어는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은 면항정가입니다. 수능에 2번 나왔어요. 수능에 2번 나왔지만 또 안 나오리란 보장 없습니다. 왜? 상충곡 수능에 3번 나왔죠. 면항정가도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 2, 3학년, 특히 2, 3학년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3학년 아시겠죠? 자, 굉장히 긴 작품인데요. 면항정의 사계절을 노래한 건데요. 간단하게 빠르게 보겠습니다. 된설이니까 뭐예요? 가을이죠? 서리가 세게 내린 게 된설입니다. 산빛이 금수입니다. 금수 외워주면 좋죠? 비단이에요. 산빛이 비단이니까 아하 가을이구나 시각적. 황후는 붉은 구름은 또 어찌 만경에 펼쳐져 있는가. 자, 글씨가 안 보이는 학생은 프린트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안 했어요. 황후는 어찌 만경에 펼쳐져 있는가. 이런 거 알면 좋습니다. 누런 구름이 펼쳐져 있으니까 누런 구름은 정말 구름이 아니라 뭐야? 벼입니다. 벼. 누런 벼죠. 그죠? 이 황혼이라는 것은요. 다른 작품에도 나옵니다. 박일로의 선상탄인가요? 거기서도 나오죠. 황혼. 여기서 황혼은 어떤 전쟁의 어떤 뭔가 기운 이런 겁니다. 다른 황혼이 되겠죠. 어적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어적은 부는 거니까 피리 정도, 악기가 된다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수식어나 서술어를 봐라. 맞죠? 초복이 다진 후에 강산이 묻혀 있습니다. 나무와 풀이 다 졌으니까 가을 맞습니다. 조물이 조물주죠. 야단스러워 빙서를 꾸며냅니다. 신이 빙서를 주니까 이제 겨울로 넘어갔죠.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눈아래 펼쳐 있구나. 앉아 눈아래 인간을 떠나와도 내면 별을 없다. 인간 중요하죠. 인간 세상 속세 풍진 홍진 속세 인간 그죠? 바쁘다 이겁니다. 이것 보려 저것 들여 바람 쐬러 닮아주려 밤은 고기는 살인문 꽃은 즉 바쁘다 이겁니다. 유사통사구조의 반복이고요. 왜 바쁘냐? 자연을 즐기려고 바쁜 거죠. 그죠?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유여하랴. 대꾸 썼고요. 유여하겠느냐. 여유가 없다. 즉 서리법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부분이지만 이렇게 짧은 부분도 여러분이 쫙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송순의 면항정가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두시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할 겁니다.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역시 이거 보기 전에 문제 다 푸셨죠? 안 푼 학생은 잠깐 정지하시고 빨리 풀어봅니다.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죠.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모두 풍류 동그라미 치시고 풍류는 뭡니까? 주로 양반들이 귀족들이 하는 자연 속에서 운치와 멋을 즐기는 게 풍류입니다. 보통 술을 먹거나 검은 고를 치거나 기생들과 놀거나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여유를 지킨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보기 문제죠. 물론 보기 문제는 항상 먼저 읽고 보기의 근거를 잡는 거 아시죠? 강호사 시간에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것입니다. 화자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조화, 평안한 삶을 가리키는 한 임금에 대한 감사가 늘어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각수의 초정과 중정한 화자 자신의 사적인 삶 맞죠? 그죠? 뭐 배를 띄운다던가 그죠? 이 몸이 해옴도는 사적인 모습 압축 즉 종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형용사들 한가하옴도 그죠? 서늘하옴도 그죠? 소일하옴도 춥지 아니함도는 압축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네요. 가능합니다. 그죠?
각 종장의 역군이셨다는 공적 인사. 왜? 임금님 만세니까 공적. 맞죠? 화자는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가능성에 대한 감사. 맞습니다. 화자는 공적인 삶이 사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 이유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 내가 뭔가를 했다 막 이런 노력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물의 인격 부여했습니다. 그죠? 보내느니 바람이라. 소박한 생을 나타내는 소재, 도롱이 이런 거 다 소재 옷이죠. 그죠? 검소하고요. 누렇게 이은 곳이 황운 맞죠? 그죠? 자, 눈 덮인 자의 모습 미화 맞고요. 자, 대꾸와 서리를 활용하여까지는 맞아요. 자,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즉 표현과 효과 나올 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렇게 잘라라. 그래서 앞부분은 표현이고 뒷부분은 효과니까 적절한 효과죠. 자, 아무튼 어때요? 매칭이 되는가를 살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답인데 요거는 맞으나 요게 틀린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앞만 보고 그냥 골라버립니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뒤에다가 함정을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을 대놓고 함정 파는 것보다 뒤에 함정 파는 게 더 속이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덧없이 흘려보낸 시간의 회한, 후회와 한탄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마이너스 느낌이 어디 있습니까? 플러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호사시가를 배워봤습니다. 최초의 연시조고요. 굉장히 잘 쓴 작품이고, 그죠? 예. 그래서 모의고사에도 출제됐고 수능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언젠가는 충분히 나올 만한 어떤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연시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